군번이 새겨진 그 작은 명찰이 제 가슴에 달리던 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상징이 아닌 표적이 될 줄은요. 여자가 군대에 왜 왔어?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이었을 그 말이 제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모든 침묵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당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만들어낸 폭풍의 중심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총구가 아닌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권력과 위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용기를 찾아가는 한 여군의 여정입니다. 침묵했던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려 합니다. 새벽 2시, 통신지원대대 상황실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첫날, 저는 긴장감에 손끝이 떨렸죠. 고졸 출신으로 부사관 양성 과정을 거쳐 이곳 강원도 철원 통신지원대대에 배치된 지 이제 한 달. 윤서아 하사, 제 군번을 받아든 순간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사님, 공두시 보고 이상 없습니다. 막내 병장이 경례를 붙이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지에 기록을 남겼어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삐비빅. 갑자기 통신 장비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버튼을 여기저기 눌러보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뭐야, 이 소리는?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연철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10년차 베테랑 부사관인 정연철 중사는 통신체계 정비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그의 얼굴은 짜증과 화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갑자기 경고음이 울려서. 야, 이거 초기화 버튼도 못 찾아. 여기 이거 누르면 되잖아. 정연철 중사는 단말기 뒤쪽에 작은 버튼을 누르자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야, 진짜 여자애가 군대에 왜 왔냐?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서. 그 순간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직 병사들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대응했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중사님.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정연철 중사는 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내가 지금 뭘 가르쳐줬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중사님.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철 중사는 코웃음을 치며 다른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야, 너네 봤지?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건데.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상황실을 가득 채웠죠. 정연철 중사가 나간 후에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참아. 견뎌내야 해.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직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약혼자 이재훈 대위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연철 중사의 폭언이 앞으로의 군 생활에서 저를 괴롭힐 긴 악몽의 시작일 줄은요. 오늘 저녁에 중대 간부 회식이 있습니다. 전원 참석하세요. 아침 점호가 끝나고 중대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간부 회식은 항상 부담스러웠죠.
여군이 단 3명뿐인 이곳에서 저는 항상 눈에 띄는 존재였으니까요. 저녁 8시 부대 앞 삼겹살집에 중대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구석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정현철 중사가 일부러 저를 불렀어요. 윤하사, 여기 앞자리로 와. 신병은 앞에 앉아야지. 어쩔 수 없이 저는 테이블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죠. 술잔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하사, 신고식 한번 제대로 해야지. 여기 소주 한 병 원샷하지. 정현철 중사가 소주병을 내밀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죄송합니다만 술은 잘 못 마십니다.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정현철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군대에서 상관이 따라주는 술도 못 마셔? 그럼 여기서 뭐하냐? 군기가 이렇게 빠졌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저를 돕지 않았어요. 중대장님도 그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죠. 결국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시겠습니다. 한 잔, 두 잔. 억지로 술을 마시다 보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정현철 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술을 권했어요. 역시 우리 윤하사가 진정한 군인이지. 자, 한 병 더. 어지러움을 참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심 이 자리가 빨리 끝나길 바랐죠. 그런데 회식이 끝나갈 무렵 정현철 중사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계산은 당연히 우리 막내 윤하사가 하는 거 알지. 신고식이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부대 배치 후 여러 번 회식비를 냈지만 오늘은 금액이 특히 컸어요. 간부 전체가 참석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제가 이번 달에 이미 2번이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현철 중사가 끊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전통이야, 전통. 신병은 신고식 때 내는 거 몰라. 결국 100만 원이 넘는 회식비를 계산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았어요.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약혼자 이재훈 대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부대 생활이 재미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현철 중사의 괴롭힘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윤하사, 지난 분기 정비일지 재정리해. 상급부대 감사 나온대. 중대장님의 지시에 저는 고개를 숙여 격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장비 정비일지는 부대의 핵심 기록이었어요. 장비 고장과 정비 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죠. 저는 자료실에 앉아 지난 3개월치 정비일지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4월 15일자 기록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날 GOP 작전 중 무전기 세대가 고장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정비일지에는 기록이 없었죠.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일지를 더 살펴보니 누락된 부분이 더 있었어요. 모두 정현철 중사가 담당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기록을 누락시켰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규정대로라면 즉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정현철 중사를 찾아갔어요. 그는 통신실에서 다른 부사관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현철 중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정비일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4월 15일 GOP 작전 때 고장난 무전기 기록이 없습니다. 순간 정현철 중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저를 창고로 불러들였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규정상 모든 고장과 정비 내역은 기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어요. 네가 뭔데 내 업무에 간섭해? 그 장비들 내가 일부러 기록 안 한 거야. 상급 부대에 보고하면 우리 부대 평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중사님,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만약 감사에서 발견되면. 야, 입 닥쳐. 갑자기 정현철 중사가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어요. 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윤서하, 넌 이 부대에서 오래 못 버틴다. 내가 널 끝까지 괴롭힐 거야. 이 일 입 밖에 내면 너 약혼자 대위도 좋은 꼴 못 볼 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더 큰 감정은 분노였어요. 하지만 이재훈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대답하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비일지 누락을 보고해야 할까? 그러면 정현철 중사의 보복이 두렵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내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결국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재훈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감당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부대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정현철 중사의 시선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으니까요. 당직 근무가 끝난 오후 부대 PX에 들러 생필품을 구입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일과의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바뀌었어요. 윤하사, 내 방으로 당장 와. 중대장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심장을 부여잡고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하사 윤서하 출석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책상 위의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너 어디 있었어? PX에 갔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허락은 받았나?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PX는 부대 내 시설이었고 당직 근무 후 자유시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허락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제 자유시간이었고. 자유시간? 당직 교대 후에는 바로 숙소로 복귀해야 하는 거 모르나? 여기 무단 외출 기록이 있어. 중대장님이 내민 서류를 보니 어제 당직 일지에 저의 무단 외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철 중사의 서명까지 있었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무단 외출한 적이 없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증거 있어? 정현철 중사가 직접 목격했다는데. 하지만 PX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영수증이. 그제서야 영수증을 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거야. 이번은 경고로 끝내지만 한 번 더 있으면 진급 누락도 각오해. 숙소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현철 중사의 보복이었어요. 정비일지 누락 사건 이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행정부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른 간부들에게 이 부당한 상황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윤하사,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정현철 중사가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증거 없이 상관을 모함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무도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약혼자 이재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한 달 전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렇게 계속 당하기만 할 건가? 하지만 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현철 중사의 말 한마디가 제군 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으니까요. 서아야, 괜찮아. 요즘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 이재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저녁 약혼자와의 통화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시간조차 부담스러워졌죠.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 목소리를 밝게 꾸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은 금방 알아챘어요. 정말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부대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마른 얼굴. 제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정현철 중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시각 수도권 어느 헬기장에서 이재훈 대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대위님, 고민 있으세요? 동료 조종사의 질문에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죠. 약혼녀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아. 부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재훈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재훈아, 웬일이냐? 이근수 예비역 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예비역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죠. 아버지, 서아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내 며느리 될 아이 이야기 뭐든지 말해봐. 이재훈은 최근 서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의 변화, 예전과 다른 무기력함, 그리고 부대에서의 일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점까지요. 내 생각에는 부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아가 힘들어하는데 말을 안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근수 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어느 부대라고? 강원도 철원통신지원대대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근수 준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통화가 끝난 직후 이근수 준장은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통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성철아, 나 이근수야.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근수 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며느리가 될 아이가 내 부대에서 당하고 있다더라. 통신지원대대 윤서아 하사. 직접 확인해봐. 배성철 주임원 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탁한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식적으로 알아봐. 공식 라인으로 가면 진실이 묻힐 수 있으니. 네, 장군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통화가 끝난 후 이근수 준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이 교차했어요. 누구도 내 가족을 건드리지 못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부대 밖 카페로 나오세요. 순간 긴장했지만 군번이 함께 적혀 있어 부대 관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조심스럽게 부대를 나와 지정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배성철 주임원사님이었어요. 부대에서 가장 신망받는 간부 중 한 분이었죠. 그분을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앉으세요, 윤하사. 주임원사님, 갑자기 부르셔서.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편하게 말해도 돼. 여기선 아무도 듣지 못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현철 중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지.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어떻게 하셨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솔직히 말해도 돼. 이건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야. 망설였지만 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당직 때의 폭언, 회식 강요와 계산 떠넘기기, 정비일지, 누락과 협박, 그리고 무단 외출 누명까지. 배성철 주임원사님은 끝까지 묵묵히 들으셨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윤하사, 용기 내줘서 고마워. 정현철 중사의 행동은 명백한 갑질이야. 내가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게. 하지만 주임원사님, 증거가 없어요. 다른 간부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고. 걱정 마. 난 이미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했어. 내가 처음이 아니었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주임원사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조사 중이었어. 이근수 장군의 연락을 받은 후에 말이지. 이근수 장군이요? 그래, 내 약혼자의 아버지. 그는 내 오랜 동료이며 내가 존경에 마지 않는 분이야. 그가 직접 전화해서 널 살펴봐 달라고 했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재훈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이근수 장군님이 저를 위해 나서주셨다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중대원들과 면담한 결과 정현철 중사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너 말고도 여럿 있었어. 주임원사님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병사들과 간부들의 증언이 있어. 정현철 중사의 행동 패턴, 폭언, 문서 조작, 강요. 모두 기록되어 있지. 이게 다 사실이라니. 윤하사, 이제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내가 상급 부대에 이 문제를 보고할 거야. 넌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모든 걸 내가 처리할게. 카페를 나오며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이 제 마음속에 피어났어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평소와 같은 아침 점호가 끝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전체 간부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사단 법무참모와 인사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죠. 지금부터 특별 인사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인사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정현철 중사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죠. 아직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정현철 중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현철 중사가 앞으로 나서자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현철 중사는 부대 내 갑질, 폭언, 허위 문서 작성,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계급 정지 및 타부대 전출 조치를 명령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현철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찾는 듯 했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저를 모함한 겁니까? 정현철 중사가 소리쳤지만 법무참모는 차갑게 대응했어요. 모함이 아닙니다.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 특히 허위 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은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법무참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간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고발자 없이도 진행된 조사입니다. 부대 내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때 배성철 주임원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윤하사 수고했어. 주임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넌 그저 내 일을 잘했을 뿐이야.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었죠. 윤하사 미안해.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도 정현철 중사가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다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심호흡했습니다.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저녁 숙소에서 이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괴롭힘,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서아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걱정시키기 싫었어. 내가 해결하고 싶었어. 그래도 앞으로는 혼자 참지 마. 우린 가족이 될 거잖아.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내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이재훈의 의아한 목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아버지가 배성철 주임원사님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니야,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윤 중사님, 이 통신 장비 어떻게 써야 하나요? 신임여군 하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이 흘러 이제는 중사가 된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긴장과 불안함,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까지. 괜찮아, 천천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장비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정현철 중사 사건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후배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네, 중사님. 감사합니다. 뭐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듣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마도 이 험한 남성 중심 부대에서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생겼다는 안도감이었겠죠.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훈이었어요. 서아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버지께서 우리 저녁 식사하자고 하셔. 오늘? 갑자기? 응, 중사 진급 축하한다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 이재훈의 목소리에 수상한 점이 느껴졌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몇 시에 만날까? 7시 자주 가는 한식당. 내가 데리러 갈게. 약속 시간이 되자 이재훈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더군요.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보통 진급 축하 저녁은 편하게 먹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재훈의 미소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좋은 기분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이근수 예비역 준장님이 테이블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위엄이 넘쳤지만 오늘은 유독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하, 진급 축하한다.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식사가 시작되고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재훈은 자신의 헬기 조종 임무에 대해, 저는 부대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디저트가 나오자 이근수 준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마. 이근수 준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재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하야, 우리가 만난 지 5년이 됐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봐왔어. 이재훈이 의자에서 일어나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어요. 윤서하, 이젠 내 옆에 정식으로 있어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우리의 모습까지. 응, 기다렸어. 이재훈이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레스토랑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근수 준장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분의 눈가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 며느리, 참 잘 자라줬구나. 이근수 준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3년 전 그분이 배성철 주임원사님에게 연락한 것,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이재훈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군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